코로나 이후 청년들이 겪는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됐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10%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9월부터 부산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가 모든 학교에서 치러집니다. 평가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6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됩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비율도 높아집니다. 영도구의 한 내리막 도로에서 영도구청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16톤 정화조 차량이 인근 건물과 전신줄에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비대면 등교의 취업난과 그리고 대외활동 축소까지 코로나19로 청년들은 도전하고 성장할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코로나 이후 청년들이 겪는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지표는 악화됐고 삶의 만족도는 10%나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역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욱 컸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취업 준비생들, 대외 활동과 같은 이른바 스펙 쌓기를 하려 해도 시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다수가 사라지거나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인턴 채용이나 일자리 규모 역시 줄어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상황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집 밖을 못 나가니까 초반에는 그게 좀 우울감의 원인이 됐었던 게 집에서는 너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좀 타박이나 잔소리 이런 거를 좀 많이 듣기도 했고 저는 저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싶고 구하고 싶은데 그게 또 많이 안 구하시더라고요. 이 같은 지역 청년들의 고민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동남권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1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우울감 경험률은 전국보다 증가폭이 컸습니다. 전국은 코로나 전과 비교해 스트레스 인지율의 변화가 없었지만 동남권은 28.8%로 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우울감 경험률도 코로나 전보다 1.2%포인트 늘었는데 전국보다 0.3%포인트 높은 결과입니다. 사회적 고립도는 5.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인간관계,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좋아졌다는 답변보다 멀어졌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대면 활동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고용률은 줄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늘었다는 점을 보면 구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성취감은 코로나 전보다 7.6%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어떤 서포터즈나 아니면 학교나 시에서 주최하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좀 많이 줄었다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대면 활동이 줄어드니까. 코로나19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서야 했던 청년들. 일상 회복과 함께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얻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영도구 청학동에서 정화조 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불이 나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6일 오후 1시 30분경 영도구 청학동의 한 도로에서 16톤 정화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로등과 구조물 등을 잇따라 충돌하며 약 60m를 이동한 뒤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석이 모두 불에 탔고 50대 운전자 A씨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도구에 따르면 전봇대가 넘어지며 인근 8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보행자 등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감식과 함께 차량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올해 9월부터 부산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가 모든 학교에서 치러집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인수위원회는 학력 신장 공약 실천을 위해 9월부터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어와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목, 고등학교는 국어와 수학, 영어 시험이 치러집니다. 성적은 과목별, 세부 영역별 성취율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됩니다. 평가 대상은 내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으로 2024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6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됩니다. 부산시는 부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였는데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기존의 설치 수량이 주차 단위 구역 수의 0.5%였는데 5%로 늘었고 충전시설 중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비율도 강화됐습니다. 6일 부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6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확진자 595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11만 1,485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5명입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20.8%, 일반 병상 가동률은 22%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규 재택치료자는 1,115명, 현재 관리 인원은 4,130명으로 이 중 집중관리군은 전체의 5.3%인 217명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6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19,371명, 2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15주 만에 하루 평균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면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7월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인데다가 대량 확진으로 이 획득한 면역력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학생들은 방학에 들어가고 직장인들도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조개가 잡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물론 피서객들도 조개잡이의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의 조개 얼마나 많을까요? 김석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밀락동 방면 가장자리입니다. 백사장엔 한 가족이 모래놀이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바다에 떠밀려온 조개들이 눈에 띕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알도 제법 굵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곳 백사장에서 준 조개들입니다. 아직 살아있는데요. 이 조개들은 명주조개나 노랑조개로 불리는 계량조개들입니다. 이렇게 금방 잡았는데도 한 손에 가득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량조개뿐만 아니라 맛조개와 우렁이도 보입니다. 이처럼 해수욕장에서 조개가 잡힌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피서객들도 관심을 갖고 조개잡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영구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어린이 조개잡이 체험 행사를 이달 말 열기로 했습니다. 행사장은 드론쇼가 펼쳐지는 행정봉사실 앞 해수욕장입니다. 저희가 이번 행사는 어린이 조개잡이 체험 행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바로 건져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1톤 정도 가량 조개를 살포할 예정입니다. 그 행사 구역에다가 조개를 살포해서 아이들이 쉽게 이렇게 주워갈 수 있도록. 그럼 해수욕장에서 잡은 조개는 먹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수영구는 지난달 9일 조개를 잡아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등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식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시의 해수욕장 수질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인 만큼 조개를 채취 후 잘 조리해서 먹어야 합니다. 채취를 해서 집에 가시기 전에 이제 보관을 잘 하셔가지고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혹시나 여름에 이제 기온이 많이 높기 때문에 빨리 상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이제 이제 조심하시고 가져가셔가지고 또 해감을 또 잘 하셔야 되고. 한때 서식 환경이 나빠져 사라졌던 조개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6일 동서대학교와 LG헬로비전 부산방송이 라이브 커머스 분야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협동 교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황기현 동서대 산업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장과 김현정 LG헬로비전 부산방송 총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라이브 커머스 트랙을 개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트랙은 동서대 방송영상학과에서 운영하기로 했으며 LG헬로비전 부산방송은 이 교육에 참여한 학생에게 현장 실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분야 채용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부산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관리제를 적용받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019년 이후 3차에 걸친 계절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지만 이번 4차 계절제부터는 계절 관리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부산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5만 5천 대입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 불가 차량 등은 운행 제한 시기를 1년간 유예해 2023년 12월부터 운행 제한이 적용됩니다. 단태무 씨 중미경제통합은행 총재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선언하는 서한문을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5일 중미경제통합은행 회원국 주요 인사들의 부산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에서 박정욱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성권 경제부시장의 지지 당부에 대해 단태무 씨 총재가 화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한문에는 2030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한 부산의 노력과 헌신을 알게 됐고 모든 중미경제통합은행 회원국들과 부산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한국과 중미 국가 간 가교 역할과 양쪽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영도구 봉산마을 마실길을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2022 골목길 관광자원화 사업 대상지로 봉산마을 마실길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산마을 마실길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창업가를 육성하고 주민들이 마을센터와 게스트하우스 블루베리 농장 등 골목 거점 시설을 운영하며 마을 리조트를 지향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봉산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프로포즈 이벤트 패키지를 비롯해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도구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문화예술교육 거점센터가 조성됩니다. 영도구와 영도문화도시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모한 2022년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영도구는 국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오는 2024년까지 거점 공간 조성, 주민 문화예술교육자 양성 등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 사업은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